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인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요. 남편이 장남이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오늘 제 사연은 우리 시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도 아닌 시동생 얘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우리 시동생 이혼하는데 나름 한몫을 했던 형수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미 2년도 더 지난 일이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가 한 명 더 들어온다는 게 좋았습니다. 형님 동서 사이라는 게 원래는 그리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이라고들 하지만 나름 동서와 잘 지낼 자신이 있었던 저입니다. 저희 시댁은 평범해요. 어머니가 고약스러운 분도 아니고 그냥 딱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삽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지만 시댁이 할 도리를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시댁이 먼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맞벌이 한다고 늘 반찬도 챙겨주시는 데다 애들도 돌봐주시기 때문에 늘 제가 부족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며느리 노릇하려면 본인인 나나 잘할 것이지 왜 동서에게까지 바라느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인성이 참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막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이혼하게 된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동생 이혼하고 나서 동서가 뭐하고 사는지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 뜻밖의 장소에서 동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없었고 우리 가족만 외식을 하러 고깃집에 갔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모가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해서 남편에게 확인차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보, 저기서 서빙하는 저 여자 말이야. 마스크를 써서 확실하진 않은데 내 눈에는 꼭 예전의 동서 같아 보여. 당신도 한번 봐봐. 봤지? 그랬더니 남편도 놀란 눈을 하며 그 여자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맞네, 맞아. 예전 재수 씨가 맞네.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네 어쩌네 말만 들었는데 아닌가 봐. 여기서 일하는 거 보니. 참, 당신 불편하면 우리 다른 집으로 갈까? 아니, 불편할 게 뭐 있어. 마주쳐도 모른 척하면 되지. 이혼할 때 누가 더 잘 사나 보자면서 악독하게 굴더니 기껏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나 봐? 하긴 가진 거 없이 쫓겨났으니까 저라고 별 수 있어? 남편과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전 동서는 우리 쪽으로 주문을 받으러 오려고 하다가 그제야 우리를 알아보았는지 멈칫하고는 이내 다른 직원을 우리 테이블로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황급히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요. 그걸 마지막으로 예전 동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식구 마주치고 나서 식겁했는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지도 모르죠. 암튼 그 후로 시동생도 그 여자가 어찌 사는지 우리에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가족인 적이 있었죠. 하지만 동서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가족이 되면 잘해주겠다는 제 생각은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한 첫 해에 이미 저는 동서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 생신이라 저는 시동생 내외도 우리 집에 초대할 겸 어머니 생신상을 제가 차려드리겠다 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어머니가 애들 어리다면서 거의 밖에서 외식을 주로 했지만
시동생이 결혼도 했고 가족들이 모이는 김에 집에서 편하게 생신을 보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에게 뭘 시키거나 한 것도 없었어요. 생신상 다 치울 때까지만 해도 온 가족의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상을 치우고 부엌에 동서와 둘이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오늘 음식 엄청 많이 하셨던데 집안 행사 때마다 원래 형님이 이렇게 다 하셨어요? 어머, 아니야, 동서. 올해는 동서 우리 식구 된 첫 해이기도 하고 한 번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자리야. 나도 일하느라 이런 거 잘 못해. 제사 때도 나는 어머니 거두는 정도인걸?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저는 부담되는걸요. 형님이 너무 시댁에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이러면 저만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은데요? 재산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형님 덕에 저 은근히 눈치 보이고 불편해요. 앞으로 적당히 해주세요. 왜 형님 스스로 종년을 자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동서의 말이 뭔가 가시가 있다고 느꼈고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동서, 종년이라니 어머니 들으시겠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만든 자리야. 근데 동서는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 동서한테 일 시킨 거 하나 없잖아. 앞으로 이런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가면 그만인 자리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우리 집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니야. 동서 눈에는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종년으로 보였던가 봅니다. 하지만 제게 결단코 누가 강요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상을 뭐 거창하게 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맏며느리로서 어머니 생신 겸 가족들 챙기자고 자리 한번 마련하자 싶어 제가 원해서 한 거였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생각하면 당연히 못할 일 맞죠.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전혀 못마땅한 티를 안 냈던지라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랐던 게 기억나네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돈 잘 버는 전문직이라 결혼하고 나서 동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내는데요.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제 월급보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동서는 자기만 알고 가족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이 일이 많은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집 왔으면 당연히 시댁 식구들 챙겨야 하는 날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도 그랬듯 동서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식구들 경조사 적은 종이를 동서에게 건넨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동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얘 둘째야, 이거 내가 우리 식구들 생일이랑 제사 날짜 음력으로 적어놓은 거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네 형님하고 의논해서 집안일하면 된다.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에게 물어보고 앞으로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구나. 큰애 네가 둘째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렴. 네, 어머니, 그럴게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결코 과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신 종이를 받아들더니 동서는 나름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형님이랑 어려운 거 있으면 상의할게요. 이건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 저와 둘만 남으면 동서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차갑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이건 뭐 거의 혼수 목록 같은 기분이 드네요. 결혼할 때 이런 거 챙겨야 한다는 말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친정은 제사 지내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가족들 생일은 각자 알아서 보내면 되는 거지 때마다 다 챙기는 것도 웃겨요.
저랑 며느리로서 한 편을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우리 시댁이 다른 집에 비해 일이 많은 집 절대 아니야. 어머니가 며느리 부려먹는 분은 더더욱 아니시고 어머니가 일 시키겠다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 됐으니 알고 있으라고 주신 거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다른 집에 시집 가도 명절이면 부모님 생신은 기본적으로 챙겨. 그건 기본 도리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말고는 가족들 생일은 각자 챙기니까 너무 걱정 마. 동서가 챙길 일 없어. 설, 추석, 제사까지 포함해도 1년에 제사 3번. 그마저도 동서 시집 오기 2년 전부터는 명절 제사 외에는 제사 생략해서 2번. 이게 많은 건가요? 게다가 어머니 성격상 며느리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성격 아니셨기에 저는 동서가 기분 나빠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서가 원하는 건 아예 시댁과 단절하고 둘만 살고 싶다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저야 애들 때문에 자주 간다지만 시동생 내외는 특별한 날 아니면 사실 시댁에 거의 올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싫고 가족들 생일 챙기는 것도 싫고 시댁 일이 다 싫으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이 형님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날은 제 말에 발끈하는 겁니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이 집에서 종년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으로 각자 살아야죠. 형님은 이 집 며느리 몇 년 했다고 저를 가르치려고 드세요? 저요, 장사 오래 한 사람이에요.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형님보다 경험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저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동서, 왜 이렇게 막말을 해? 이게 동서가 나한테 막말할 일이야? 나야말로 동서한테 정말 실망이다. 형님이 저한테 실망하건 말건 저는 상관없네요. 저는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도리하고 살 생각은 없어요. 막무가내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보고 저는 동서를 완전 다시 봤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동서와의 사이도 소원해져 버렸고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명절이 다가왔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듣자 하니까 명절에 시댁에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혹시 말이야 재수 씨 혼낸 적 있어? 저는 남편이 하는 말 듣고 눈치를 딱 챘습니다. 동서가 내 핑계를 대고 시댁에 안 오겠다는 거구나 하고요. 왜? 동서가 뭐라면서 못 오겠다는 건데? 아니, 재수 씨가 며칠 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모양이야. 갑자기 몸 오른쪽이 마비 비슷하게 오는 바람에 MRI도 찍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네. 동생 말로는 당신 때문에 재수 씨가 마음고생을 했다고 그러던데. 당신이 스트레스를 줘서 몸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 나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혹시나 해서 말이야. 당신이 재수 씨 시집살이 시킨 건 아니지?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동서를 시집살이 시킬 정도로 자주 보기나 했어? 당신 눈으로 봐서 뻔히 알잖아. 당신은 그런 말 들었어도 나한테 그런 거 물을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을 꾸짖었어야지. 동서 아프다고? 글쎄, 명절 앞두고 아프다니까 나는 곱게 보이지는 않네? 암튼 알았어. 나도 아프다는데 굳이 오라고 할 생각은 없어. 그때 동서가 정말 아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의도가 뻔히 보였던 저는 동서가 결코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당연히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웃긴 건 자기 남편은 보냈더라고요. 시동생은 저와 어머니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솔직히 시동생도 참 생각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시작으로 동서는 얄미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간에서는 잘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살면서 말입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 외식할 때는 마지못해 얼굴을 비췄지만 명절이며 김장이며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구들 늘었으니 그래도 김치는 해먹자며 김장을 하자고 했을 때도 동서는 고작 하루 시간 내는 것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잔머리를 어찌나 굴렸는지 김장하는 날 당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당일 아침에 못 온다는 말을 하는 건지 말입니다. 형님, 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한데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대신 우리 남편이 김장하러 갈 거예요. 저 대신 일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못 오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얄미웠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오기 싫어서 연극한다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시동생이랑 남편이 김장 거들어준 덕에 어머니나 저나 많이 힘들지는 않게 김장을 마쳤지만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얄밉게도 시동생은 김치통을 2개나 가져와서는 집사람이 최호라고 했다며 내밀더라고요. 다 같이 먹으려고 김장하게 맡긴 합니다만 정말 너무 얄밉더라고요. 동서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는데요. 어쩌다 오면 시댁에 와서 왜 아프다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와서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동서는 꼭 오후 늦게나 얼굴을 내보입니다. 제가 전 부치고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거 보면 집안 어질러진 거 정리나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동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부쳐놓은 전을 집어먹게 바쁘고 얄밉게 한다는 소리가 형님, 솜씨가 정말 좋네요. 저는 요리는 영 센스가 없어서 전 부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일하는 신용을 하더니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저 지금 약을 먹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 기운이 도는 건지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네요. 저 잠깐만 누울게요. 죄송해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아프다는 사람에게 제가 동서 꾀병이지 하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머니는 옆에서 아유 아프면 안 되지. 여긴 나랑 지수애미랑 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눈 좀 붙이렴. 이렇게 거두십니다. 그럼 동서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한숨 자고 다 늦은 저녁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집에 갑니다. 나는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면서 할 거 다 하는데도 집에서 놀고 먹는 동서는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절 당일에는 제사 시간 딱 맞춰 와서는 시동생 절하는 거 구경하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는 친정에 가겠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쯤 되니까 이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문제인 게요. 그런 동서를 따끔하게 혼을 못 내십니다. 제가 시어머니도 아닌데 동서에게 싫은 소리를 막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머니가 때로는 혼내셨으면 하는데도 매번 오히려 더 챙겨주시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했습니다. 명절에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또 어머니가 싸주는 건 좋다고 바리바리 싸갑니다. 시댁에 올 때 뭐 하나 사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갈 때는 늘 양손 가득이었고요. 동서는 결혼해서 한 해 두 해가 가도 전혀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손익 형님이니 베풀고 다독거리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좋게 말을 해도 동서는 늘 밉상짓을 했고 이기적으로 굴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계속 동서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3년째 동서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드는 생각은 굳이 내가 왜 동서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아예 동서가 없다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동서를 집안일로 보는 것보다 밖에서 우연히 보는 일은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20분 거리 번화가인데요. 동서네 집도 근방이다 보니까 가끔 동서를 회사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도 없으니까 밖에서 사람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마주치고 인사할 때도 있었고 동서는 저를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직장 동료들이랑 있을 때 마주친 적도 있는데 같이 있던 동료들이 제가 동서와 아는 척하는 걸 보고는 누구냐고 묻더니 이러더라고요. 우와, 김주임님 동서 되시는 분 진짜 결혼한 여자 같지 않은데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올해 31일걸?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가 애때 보이지? 그러게요. 꽤 자주 마주치는 거 보니까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서 나도 어쩔 땐 당황스럽네. 사실은 가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해. 직장 동료들이 동서가 아가씨 같다느니 예쁘다느니 하는 소리에도 저는 그다지 동서 자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동서는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제가 볼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랑 있더군요. 시댁에는 오기 싫어하면서 밖에서는 참 활발히 사는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상한 광경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에 외근 나갈 일이 있어서 잠시 회사 밖으로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건너편 길에 동서가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빨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동서가 아는 척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도 아는 사람이라서요. 둘은 반가운 듯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같이 모퉁이를 돌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출장도 있고 동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못 본 듯 싶었는데요. 때마침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천천히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100m도 안 가 그 둘이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전체가 모텔인 건물이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뒤쫓으면서 사진 촬영을 이미 했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았습니다. 대낮에 동서가 외간 남자와 만나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동서와 같이 모텔에 들어간 사람은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총각 박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를 쫓은 거고요. 대체 둘이 접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하고 있을 때 몇 번 카페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때 눈이 맞았나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원래 남의 가정사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애도 없는 데다가 버는 돈은 전부 동서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시동생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어요.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남녀가 모텔에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날 시동생에게 바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시동생은 못 믿겠다는 듯 동영상 속 여자가 자기 집사람이 맞냐면서 재차 저에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서방님, 저 역시 제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서방님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본 그대로예요. 게다가 같이 들어간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고 저랑 같이 동서랑 몇 번 마주친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식당 같은 데서 봤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둘이 나란히 손잡고 모텔 들어가는데 단단히 큰일이 났구나 싶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서방님.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요. 혹시 동서한테 그동안 이상한 낌새 없었어요? 잠시 정막이 흐르는가 싶더니만 서방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수님, 얼마 전에 저랑 크게 싸운 일이 있긴 했어요. 형수님도 제가 버는 돈은 다 집사람 갖다 주는 거 아시죠? 이제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아이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재정 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글쎄 모은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까보라고 했더니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결국 확인은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친정에 돈 보낸 건 그렇다 쳐도 현금을 목돈으로 인출한 건 대체 어디다 쓴 건지, 게다가 자꾸 귀가가 늦어서 자꾸 싸우게 되니까 요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집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남자에게는 아내의 외도가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 충격이라더니 시동생은 역시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어쩌실 작정이에요? 물론 이 일은 서방님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해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이렇게 배우자가 몰래 외도하는 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인 건 맞아요. 내가 동서랑 같이 모텔 들어간 남자 직원 신상은 알려드릴게요. 이후 일은 서방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혼 소송이든 상간남 소송이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요. 시동생은 제 말을 참고하겠다며 이혼밖에 해결책이 더 있겠냐며 허탈한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생각보다 담담하게 지켜보자는 말만 하더군요. 그 후 며칠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마도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곧 이혼 말이 나오겠다 싶었고요. 동서와 같이 모텔에 갔던 직원을 회사에서 매일 보면서도 모른 척 대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했고요. 그런데 그 뒤 일주일도 안 된 평일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회사 근처에 와 있다면서 잠깐 보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목소리는 절대 곱지 않았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저 좀 잠깐 보시죠. 제가 지금 회사 근처로 와 있으니까 30분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물론 형님도 잘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말이에요. 글쎄, 나는 부부 사이 일어나면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왜 나까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 일에 왜 형님이 끼어드시는 건데요? 나 두말하기 싫어요. 당장 여기로 나오세요. 저는 시동생 내외가 분명 큰 싸움을 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던지라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서가 저를 보자는 건 10중 8구 제가 자기 남편에게 동영상 보낸 걸 따지려 드는 게 분명했고 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겠다 싶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동서가 기다리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황당한 건 동서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지금 본인이 바람 피운 걸 제가 알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기왕 만나는 김에 똑똑히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저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서 동서를 마주 앉았는데 동서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동서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이제 굳이 너한테 형님이라고 할 것도 없겠네. 야, 너 결혼할 때부터 재수없게 굴더니 남의 부부 사이에 왜 초를 치고 그러는 건데? 싹수 없고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년인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인성이 쓰레기인 여자였는 줄은 몰랐네요. 동서, 지금 뭐라 그랬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야? 남자랑 바람 피운 거 동서야. 근데 나한테 와서 대체 뭘 따지자는 건데? 야, 너 내 뒤 밟고 다니냐? 그런 동영상을 왜 몰래 촬영한 건데? 내 남편한테 보내기 전에 차라리 나한테 말하고 협박을 하지 그랬냐? 내가 모텔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알고 함부로 넘겨짚는 건데?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서 그런 고스톱이라도 친 거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동서. 이러지 말고 서방님이랑 둘이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형님, 너는 내가 이혼하는 게 고소한가 봐? 너만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이럴 일 없는데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잖아. 왜 남편한테 말했냐고. 나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열 안 받겠냐?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게 딱 이걸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본인이 외도 사실 들키고 이혼당하는 게 전부 제가 까발려서 그렇다네요.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동서가 아니라 저인 줄 알겠더라고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화풀이 해봤자 달라질 거 없는 거 알지? 이럴 시간에 사범님이 소송 거는 거 답변 좀이나 잘하지 그래? 보아하니 위자료까지 물어줘야겠던데 돈은 있고? 동서 못된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는 거 몰라? 뭐? 위자료?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위자료야? 내가 그 인간하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재산 분할 똑바로 안 해주면 절대 이혼 못 해줘. 미안하지만 동서 생각대로는 안 될걸. 유책 배우자가 동서인 거 잊었어? 게다가 증거까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발뺌할 수 있겠니? 억울하면 너랑 바람 피운 인간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던가. 어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저기 오네. 동서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저는 마침 카페로 들어오는 남자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동서는 뒤를 돌아보았고 순간 동서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던 남자는 눈이 마주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오기 전 동서와 바람났던 직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회사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놓았거든요. 의미심장하게 보낸 문자를 보고 아마 그 남자 직원도 떨면서 나왔을 겁니다. 본인이 바람 피운 게 저의 동서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다시 뛰쳐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대리, 왔으면 이리 와서 앉아. 우리 동서랑 서로 아는 사이인 거 다 알고 있어. 좋은 일로 부른 거 아니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이리 와서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마지못해 자리에 와서 앉은 박 대리는 손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동서도 당황했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고요. 아마 어디서 남편이라도 나타나는 게 아닌지 무섭긴 한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건지는 안 물어볼게. 근데 세상에 비밀 없는 거 알지? 내가 박 대리랑 우리 동서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아마 박 대리한테도 조만간 소장 올 거야. 왜냐면 우리 서방님이 박 대리랑 동서가 바람난 거 다 알고 있거든. 이제 어쩔래? 죄송합니다. 저한테 위자료 내라면 다 물어드릴게요. 근데 김 주임님, 부탁인데 회사에만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김 주임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가족들한테 심려 끼친 거 정말 사과드릴게요.
근데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작정하고 만나자는데 남자가 당할 때간이 있겠어요? 어찌됐건 넘어간 건 제 잘못입니다. 박 대리는 이제는 싹싹 빌어야 하는 때라는 걸 잘 알고 있더군요. 그나마 동서보다는 낫다 싶었습니다. 책임지겠다 읍소하는데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는 제가 상간남을 부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가 봐요. 상간남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거 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서, 박 대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들었지?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잘못은 없어지지 않아. 남의 탓만 하다가 지금보다 최악으로 치닫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 용서하냐 마느냐는 서방님이 선택할 일이긴 해. 이혼하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솔직히 나도 말릴 생각 없어. 하지만 사람이 몹쓸 짓을 했으면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지. 동서 같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왜 남 탓만 하고 너 자신은 반성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쏘아붙였습니다. 박 대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동서는 상간남이 오고 나서야 성질이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만 입 다물고 있었다면 넘어갈 일이었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감정 있어서 이때다 하고 남편한테 이른 거 나 다 알아요. 형님 원래 나 싫어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저 남자까지 부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 지금 대놓고 엿먹이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저에게 눈까지 뒤집어가며 반말로 너너거리더니 이제는 존댓말을 하긴 하더군요. 동서, 다시 말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었어. 동서는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한 거야. 대한민국 부부 중에 배우자 바람 피우는 거 영원한 비밀로 남는 경우가 과연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오늘 동서가 나한테 한 말이랑 지금 이 상황 전부 녹음한 거 알아? 서방님한테 다 증거 자료로 쓰라고 넘길 거니까 앞으로의 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기회에 동서 이기적이고 못된 그놈의 성격 제발 좀 고치길 바래. 이건 동서가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충고야. 알겠어? 두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와 바람난 직장 동료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박대리, 내가 회사에서 박대리 유부녀랑 바람난 거 말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서방님이 가만히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이후로 이 집 부부 일에 손 뗄 거거든. 본인 잘못은 잘 책임지길 바라. 동서도 마찬가지야. 아마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게 되겠지만 앞으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속이면서 살지 마.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동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 시댁이 한 것처럼 그딴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잖아? 주변 사람들 다 떠날 거라는 것만 알아도 혹시 과거 세탁하고 시집갈 생각이면 우리 식구들한테 한 것처럼 얄밉게 살지 마라. 알겠지? 저는 그렇게 동서를 한 방 먹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 말이 구구절절 맞으니까 못된 동서도 할 말이 없는지 대꾸를 못하더군요. 이미 이혼은 피할 수 없었으니 저를 붙잡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이야 뭐 뻔합니다. 시동생은 이혼 소송으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물론 상간난 소송도 했고요. 저는 박 대리가 말한 대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동생이 회사로 상간난 소장을 보내는 바람에 온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고 톡톡히 곤욕을 치르더군요. 결국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했습니다. 동서는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친정으로 몇 천만 원을 서방님과 상의 없이 보낸 돈도 있었고 따로 뒷주머니를 차고 돈을 모아놓기까지 하면서 자기 살 궁리는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전부 계산해서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고 끝낸 걸로 압니다.
물론 상간남 위자료도 1,000만 원 받았다고 들었고요. 그 뒤 동서는 거의 챙긴 거 없이 집에서 몸만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제게 동서가 연락을 한 일도 없고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우연찮게 가족들과 함께 간 고깃집에서 전 동서가 일하는 걸 본 겁니다. 우리 가족을 보고 황급히 가게 밖으로 도망간 예전 동서. 도망간 이유야 뻔하죠. 본인이 떳떳한 게 없었으니 우리를 마주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고깃집에서 동서를 본 얘기는 시동생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한다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야 마음 추스르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을 심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시동생이 이혼하는데 어쩌면 기여를 한 형수가 되어버렸네요. 이혼이라는 건 분명 불행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못된 사람하고 애 없을 때 일찌감치 헤어지게 한 건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동생은 이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형수님 덕에 복잡하지 않게 마무리해서 감사하네요. 저 속인 거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애라도 낳았어 봐요. 일이 더 골치 아플 뻔했지 뭐예요. 서방님,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나중에 좋은 인연 또 만날 거예요. 네, 그렇겠죠.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저는 어머니보다 형수님에게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농담까지 하는 거 보니까 잘 이겨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동생은 능력 있고 아직 젊으니까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는 꼰대가 다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합니다. 막대먹은 사람 하나가 미꾸라지처럼 온 가족을 다 헤집어 놓는 거 겪어보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는 이번 일을 꼭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어찌 자라왔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말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는 어떤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시동생 역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꼰대인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는 저의 사연도 아니고 시동생의 이혼 이야기라 많이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